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성인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7년생 27살입니다. 지방 거주 중이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수해서 입학했고 한 달 전에 꼴등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냐고 하는데 성인 ADHD가 너무 심한 사람처럼 나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수학 과목을 제외하곤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는 지방인의 회사들이 이력서 난사듯이 지원하고 몇 군데에서 면접 오라고 해서 갔다 왔고 합격까지 했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갈 수 있는 회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내 상황이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을지, 2번 취업 잘 되는 4년제 전자공학과로 편입을 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지, 3번 전문대를 새로 입학해서 대기업 생산직을 노리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공부 재능이 없어 공무원 준비, 공기업 준비 같은 수험생활은 할 자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성인 ADHD. 요즘에 저한테 이런 병력을 앓고 계신 분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많이 다뤘잖아요. ADHD, 그리고 조현병도 있었고,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 또 있었고. 힘들긴 하죠, 이게. 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죄송한데, 병원 가서 약을 먹어요? 사연자분? ADHD 앓고 있는 분들은 정신과 가면 약을 주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약을 먹고 계십니까? 먹어봤다고요? 좀 제대로 된 병원 가가지고 제대로 처방을 받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약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도 있거든요. 제 방송 님 말고도 ADHD 오래전부터 앓고 있어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병원 가서 일단 제대로 진단받고 약청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는 게 안 좋긴 한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어야 그나마 좀 나아요. 대신에 좀 가장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 좀 돈을 줘서라도 처방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조현병도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사실 엇나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통 조현병이 엇나가는 경우는 약 복용을 중단했을 경우, 상당기간 중단해서 이제 부작용이 심하게 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지. 병원 꾸준하게 방문하고 약을 먹는 사람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조현병이면 다 문제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 방문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경쟁인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좀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요. 일단 본인 대안으로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아까 요 사연에 안 나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성적을 보내준 게 있어요.
이분이 졸업 학점이 2.37입니다. 2.37. 사실 이 정도 학점이면 그냥 졸업장만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제 지거국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는 무슨 학과죠? 잘 모르겠네. 근데 학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요즘 학점이 낮으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크게 없어요 이게. 사실 이 정도 학점이면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증 시험도 봤는데 다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자격증 시험도. 이분한테는 좀 어렵나 봅니다. 그럼 운전면허는 취득했어요?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땄습니까? 시험 볼 때도 집중을 못한다. 큰일인데 그러면. 그럼 이분은 뭔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목적 달성 힘들겠다. 운전면허 땄어요? 뭐 땄어요? 2점 보통 땄습니까? 1점 보통 땄습니까? 운전면허 나왔어요. 그럼 운전은 잘해요? 그럼 운전은 좀 할 수 있겠네, 운전은. 운전은 하면서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 군대에 있는 차가 사실 뭐 거의 꼬물이죠, 여러분. 그냥 굴러가기만 하고 스틱이잖아. 군용차 운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무리 없이 한다고요? 그럼 운전은 잘하시네. 운전 쪽 일을 살리는 거 어떨까요? 운전으로 내가 밥을 해먹고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운전 쪽으로? 운전은 어때요? 뭐 본인이 좀 하는데 어려움 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운전 쪽에 일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버스 기사 같은 거? 물론 버스 기사 하려면 지방을 떠나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님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좀 원하는 목적 달성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운전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뭐 지게차 면허를 따도 돼요. 차라리 지게차 면허를 따요. 지게차를. 일종 대형을 딴다거나 일종 대형이나 특수로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지게차를 따요. 예.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해서 님이 뭔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성적을 잘 받는다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물론 그 자격증이 어렵긴 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학점도 너무 많이 낮아요. 학점이.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음에도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전공이나 그 지식을 제가 봤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전공을 배우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면 대학을 그냥 이제 헛다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괜히 안 되는 거에 목숨 거는 것보다 내가 지금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비벼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전공을 살리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의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뭐 운전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직 나이 젊으니까.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대학교 4년제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전공 어떻게 살리겠다, 난 대졸자이기 때문에 고졸 일한 일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그거 버려야 돼. 생각보다 대학교 졸업하고도 학부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버스 기사 다 대졸자야. 버스 일하는 사람들도 죄다 대졸입니다. 근데 버스 일이 고졸만 되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거든요. 고졸에 일종대업 면접 따고 버스 운송 자격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4, 5, 6년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대학교 멀쩡히 졸업하고 온 사람도 많아요. 제 방송에도 한분 계시고. 그래서 난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뭐 사무직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무직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뭐 사무직 같은 일을 하려고 해도 스펙 같은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사무직도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 업무 같은 거 볼 때. 그래서 2번, 3번은 비춥니다. 2번, 3번. 왜 그러냐 하면 전자공학과 편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적응 못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미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편입하겠다는 겁니까? 재입학을 해야죠. 이미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한 상태에서 편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입학을 해야죠. 근데 전자공학과가 난이도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공을 못 따라간 수준이면 전자공학과는 더 못 따라갑니다. 더. 난이도가 더 높아요.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일단 편입이 안 됩니다.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해서는 다시 1학년부터 시작이죠. 그 4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27살이니까 재입학을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입학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도 28살이에요. 졸업하면 32살. 그리고 공대는 또 등록금 비싸요. 또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수업을 잘 따라갈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편입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공대로 편입하는 게 좀 위험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편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학년부터 시작이 아니라 3학년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1학년, 2학년 수업을 건너뛰는 거잖아요. 보통 공대라는 게 뭐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1학년, 2학년 때 정말 빡세게 공부합니다. 공학 지식 같은 거를. 근데 편입한다는 건 뭐야? 내가 그 기초 지식을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 모르는데 지금 갈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배운 전공하고 전자공학은 엄연히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졸업한 그 전공도 사실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보다 난이도 높아요.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다고. 웬만큼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게 공대입니다, 공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 전문대를 서로 입학해서 대기업 생산직을 노리는 게 좋을지. 이것도 비춥니다. 2번도 안 되는지 알겠지. 3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생산직은요, 대졸자는 잘 안 뽑습니다. 대졸자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전문대를 입학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문대 입학에 졸업하면 전문대 졸업, 대졸 졸업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많은 대기업 생산직이 대졸을 뽑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졸을 안 뽑습니다. 서류에서 일찌감치 커다는 것도 많아요. 얼마 전에 현기차도 대졸자가 합격자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현기차가 뭐 학력 제한이 좀 풀긴 했습니다만 대졸을 거의 안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졸자 합격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현장직에 대졸을 뽑는 것을 꺼려합니다. 노조에서 반대하거든요. 그 2번, 3번은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은. 그리고 전문대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듭니다. 전문대가 뭐 2년 과정이니까 4년제보다 낫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대 전화하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난이도 있습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따야 돼요. 그 2년 공부할 때 학점 관리를 해야 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따야 됩니다. 상기 3, 4개는 좀 만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물론 님은 이제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기사 노려봐도 되긴 한데 뭐 산업기사도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은 제가 봤을 땐 계란의 발칙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 들어가서 내 상황이 만족하면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작은 회사 들어가는 게. 물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벌이는 적겠지만 거기다 정해서 들어가는 게 낫죠. 저 전문대 전학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전문대 졸업하면 자격증 뭐 여러 개 그냥 따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학점도 잘 따면서 자격증까지 딴다는 거 뭐냐면 평일날 거의 공부만 한다는, 공부만. 진짜로.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자격증 실습 연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회사 들어가서 뭐 일단 적응부터 하는 거,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운전을 그래도 잘하니까 운전 쪽을 좀 특화시켜서 좀 직업화 시키는 거, 이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히려 공부 같은데 목을 맥수록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막 못 따라가고 하면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본인 ADHD 있잖아요. 그거 가장 좋은 병원 가가지고 상담받고 약 꾸준하게 복용해요. 약 먹어야 돼. 아무리 뭐 약효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먹어야 돼. 꾸준하게. 본인 치중력이 떨어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약 복용을 중단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물론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처방한 약이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먹고 효과가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운전 쪽은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운전 쪽 관련 일을 특화시켜서 좀 배워보는 거. 예. 그러려면 일단 면허증이 필요하니까 면허증 한번 도전해보세요. 1종 대형은 금방 땁니다. 학원 다니면. 예. 1종 대형은 비용이 한 70만원 들 거예요. 1종 대형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 3시간에 시승 10시간 맞나?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1종 대형. 예. 1종 대형은 운전 실력을 따는 게 아니라 암기입니다. 암기. 학원 가면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종 대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 상식이 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시키는 그대로 가야 돼요. 특히 S자 코스는. 예. 맨 처음에 버스 운전하면 팔 아픕니다, 진짜. S자 코스, S자 운전하면. 진짜 팔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린 게 아니라 세 바퀴를 돌리거든요. 그때 핸들이 엄청 크거든. 이게 진짜 여러분, 살살 돌려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이게. 살살. 우리 왜 일반 세단 보듯이 살살 돌리면 안 돌아가, 이게. 굉장히 힘으로 막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안 좋아, 이게.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 계속 돌리고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 버스 같은 거 운전하실 때 앞에 타잖아요. 그럼 버스 기사가 이제 사거리 회전하 그러면 핸들을 살살 돌리는 게 아니라 이래 미리 감아놔 이게. 아니 순식간에 두 바퀴를 돌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쪽으로 좀 일을 생각해 보시고 전자공학 편입이나 전문들이 입학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연자분? 제가 봤을 땐 단순히 말해주고 싶은 게 오히려 나는 님이 공부하는 걸 피해야 된다 생각을 해. 차라리 공부를 안 되면 차라리 몸으로 하는 걸 해야 돼. 빨리 결정해야 돼. 이게 오히려 본인한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낭비가 그런 거야. 안 되는 거 붙잡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 결과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잖아. 그래도 내가 운전은 그래도 뭐 완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미 검진 받았고. 그러면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가 밥 먹고 살면 돼요. 꼭 학벌이 아니더라도.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공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보시고 그리고 약 같은 거 복용하시고 그리고 좀 본인 맞는 거 잘 찾아가시면 저는 분명히 그래도 살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진로 탐색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